자녀의 삶을 바꾸는 풍수. 왜 우리 아이만 유독 문제가 많을까? 성실히 공부하고 좋은 스펙을 쌓았지만 번번이 취업에서 좌절하는 자녀.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심을 다하지만 친구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자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그들이 매일 머무는 방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수 전문가입니다. 수년간의 상담 사례와 현장 경험, 그리고 전통 풍수 이론과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녀의 방 환경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인테리어 팁이 아닌 자녀의 무의식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가이드입니다. 부모님들의 소가리를 덜어드리고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자녀의 방 무의식을 지배하는 공간. 풍수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풍수는 환경이 사람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그 무의식이 행동과 삶의 결과를 만든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특히 자녀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은 그들의 성격, 습관, 심지어 인생의 흐름까지 좌우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1-1. 환경이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서 받은 자극의 80% 이상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운 방에 오래 머물면 뇌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는 짜증, 집중력 저하 또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돈되고 조화로운 환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자녀의 방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형성하는 무의식의 무대입니다. 방의 기운이 혼란스럽다면 자녀의 마음과 삶 역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는 이러한 환경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 자녀가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돕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1-2. 자녀 방 풍수의 중요성. 자녀는 성인보다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그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며 외부 자극에 따라 성격과 습관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방이 어둡고 답답하면 무의식적으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밝고 개방적인 공간은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워줍니다. 따라서 자녀의 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작업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 자녀의 무의식을 망치는 5가지 방 풍수. 자녀의 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풍수 이론과 현대 심리학을 결합하여 부모님이 실천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1. 혼란스러운 방, 혼란스러운 마음. 문제 정리되지 않은 방은 혼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책상 위에 책과 물건이 뒤엉켜 있고 바닥이 옷이나 잡동사니로 덮여 있다면 이는 자녀의 무의식에 혼란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이런 환경은 짜증, 감정 기복, 우선순위 혼동,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방이 어지러운 고등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는 문제를 겪었는데, 방을 정리한 후 집중력과 관계가 개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결책. 첫 단계는 정리.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방을 함께 정리하며 정돈된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수납 시스템 구축. 책장, 서랍, 바구니 등을 활용해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유지관리 훈련. 매일 5분씩 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책상을 정리하거나 옷을 개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효과. 정돈된 환경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책임감과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2-2. 벽지와 그림. 마음의 거울. 문제방의 벽지와 그림은 자녀의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날카롭거나 음침한 이미지, 지나치게 복잡한 무늬의 벽지는 불안, 경계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담 사례에서
방에 어두운 색상의 추상적인 그림을 걸었던 학생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를 따뜻한 풍경화로 바꾼 후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해결책. 벽지 선택.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 베이지, 연한 파스텔 톤을 선택하세요. 지나치게 강렬한 색상의 붉은색이나 복잡한 패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과 장식, 자연 풍경, 동물, 가족 사진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걸어주세요. 예를 들어 푸른 숲이나 바다 그림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족 사진은 소속감을 강화합니다. 유의점. 자녀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이돌 포스터를 걸고 싶다면 과도하게 많지 않도록 조절하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선순위로 두세요. 효과. 벽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높여줍니다. 2-3. 조명. 운명의 발길을 결정하다. 문제. 풍수에서 어두운 방은 음기를 상징하며 무기력, 우울 또는 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어두운 환경은 세로토닌 분비를 줄여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한 사례에서 창문이 작고 조명이 어두운 방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무기력증을 호소했으나 조명을 개선한 후 활력이 생겼습니다. 해결책. 자연광 활용. 책상이나 침대를 창문 근처에 배치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세요. 커튼은 밝은 색상으로 빛을 차단하지 않는 얇은 소재를 추천합니다. 인공 조명. 간접 조명 스탠드, 벽 조명을 사용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밝히세요. 백열등보다 따뜻한 톤의 LED 조명을 권장합니다. 시간대별 조절. 낮에는 밝은 조명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밤에는 수면을 위해 따뜻한 톤의 낮은 조명을 사용하세요. 효과. 밝은 환경은 자녀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집중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2-4. 방 밖으로의 움직임, 사회성의 시작. 문제. 자녀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이는 사회성과 자존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이 지나치게 편안하거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환경에 TV, 컴퓨터, 게임기 등이 갖춰져 있다면 아이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점차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고립감과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 가족 공간 유도. 거실이나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같이 영화 보자 또는 산책 갈까? 같은 가벼운 제안을 하세요. 방 환경 조절. 방에 TV나 게임기를 두지 말고 공용 공간에 배치해 가족과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작은 미션. 자녀가 방 밖으로 나오도록 가벼운 미션을 주세요. 예를 들어 간식 같이 먹자 또는 강아지 산책 도와줄래? 같은 제안이 효과적입니다. 효과. 방 밖에서의 활동은 자녀의 사회성을 키우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통해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2-5. 혼자 식사하는 습관, 고립의 시작. 문제. 가족과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심리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녀가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점차 사고가 고립되고 독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 가족 식사 시간. 하루 한 끼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식탁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방에서 음식 금지. 방에서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는 습관을 줄이세요. 식사는 공용 공간에서만 하도록 규칙을 세우세요. 대화 유도. 식사 중 자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가볍게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억지로 깊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효과. 가족 식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판단력을 키우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3. 침대의 방향과 위치, 기운의 흐름. 침대의 배치는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대는 자녀가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그 방향과 위치가 무의식과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1. 침대 머리 방향의 의미. 풍수에서는 침대 머리 방향이 자녀의 에너지와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각 방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 활동적이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공부나 창의적 활동에 적합합니다. 동남향. 창의성과 사회성을 증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중요한 자녀에게 추천합니다. 서양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지나치게 안정되면 게으름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북향 수면의 질을 높이지만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과 함께 배치하세요. 남양 기운이 불안정해 예민한 자녀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자녀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동양이나 동남양을 우선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동양, 친구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동남양이 적합합니다. 3-2 침대 배치 주의점. 문과 침대 위치. 침대는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문을 정면으로 보는 구조는 기의 충돌을 일으켜 숙면을 방해하고 무의식 속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벽과의 간격. 침대는 한쪽 면이 벽에 붙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는 피하세요. 이는 기운의 흐름을 막아 답답함을 유발합니다. 전자기기 배제. 침대 근처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전자파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의식에 불안을 심을 수 있습니다. 3-3 실제 사례. 한 상담 사례에서 침대가 문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던 학생이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침대 방향을 동남향으로 바꾸고 문을 피하도록 배치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풍수와 심리학의 접목. 왜 효과적인가?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심리가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환경 심리학은 공간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정리된 공간 뇌의 인지 부하를 줄여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밝은 조명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울감을 줄입니다. 가족과의 교류 소속감과 안정감을 강화하여 자존감을 높입니다. 풍수는 이러한 심리학적 원리를 동양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도구입니다. 자녀의 방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5. 실천 가이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자녀의 방 풍수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방 정리 15분. 자녀와 함께 방을 15분 동안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책상과 바닥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벽 점검. 벽지와 그림을 확인하고 어둡거나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부드러운 색감의 자연 풍경이나 가족 사진으로 교체하세요. 조명 개선. 방에 간접 조명을 추가하고 낮에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세요. 가족 시간. 오늘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을 계획하세요. 자녀가 방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침대 점검. 침대 방향을 동양이나 동남향으로 조정하고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마무리.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든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을 찾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녀가 매일 머무는 방에서 시작됩니다.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녀의 무의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환경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5가지 풍수 포인트와 추가 팁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의 마음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자녀의 무의식을 재구성하고 그들의 행동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물건, 어두운 조명, 혼란스러운 벽지, 그리고 고립된 습관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자녀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